자, 그럼 보자. 3차 방정식이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대. 이런 경우 대부분 이 3차 방정식이 한 번은 인수분해가 돼. 그러니까 어떤 1차식과 2차식의 곱으로 보통은 인수분해가 돼. 일단 이걸 시도해 봐야 돼. 그럼 이제 인수분해를 시도해 보자. 그럼 이제 K를 소거시킬 수 있는 적당한 수를 생각해 보는 건데 X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면 K가 소거되니까 좀 유력하겠지. 바로 조리제법을 해볼게.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0이 됐으니까 인수분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근을 구해보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여기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이 생기겠지.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전체적으로 1보다 작은 한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1보다 작은 한근은 나왔으니까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이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돼. 이제 2차 방정식에 근의 위치로 문제가 바뀌는데 내가 얘를 fx라고 잡아볼게. 그럼 얘의 그래프에 x절편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존재해야 되고 1보다 커야 돼. 그럼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1을 경계로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포물선의 축은 이 3으로 결정 나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지 조건을 만족하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F1 값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겠지. 축의 위치는 확정 나 있으니까 따로 조건으로 만들 필요는 없어. 그럼 이제 F1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0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K가 8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을 계산해보면 짝수 판별식을 쓰자. 0보다 커야 돼. 서로 다른 붙어있으니까 같은 건 안 돼. 그럼 정리해보면 K가 12보단 작아야 돼. 그럼 이제 조건을 만족하는 K의 범위는 8보다 크고 12보다 작아. 그럼 이제 정수 K를 말해보면 이렇게 되고 K 합을 물어봤으니까 K의 합은 30이 되겠지. fx랑 gx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그 점의 x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부른대. 그래서 알파랑 베타의 사이가 2루트 3일 때 f-1 값을 구하래. b가 2보다 크다는 정보도 사용하고. 그럼 이제 교점의 x좌표가 알파 베타니까 연립을 하면 얘 두근이 알파 베타인 거지. 정리를 하자. 얘 두근이 알파와 베타야. 그럼 이제 근과 계수관계를 써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거기다가 추가로 이제 문제 조건에 있는 얘까지 같이 써서 이제 문제를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곱셈공식 변형이겠지. 이런 식이 성립하잖아.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면 되지. 이거 계산을 하면 돼. 어, 이게 조금 너희가 한 번에 하기 복잡하면은 치환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뭐 좀 훈련이 돼 있으면은 바로 하는 것도 괜찮아. 내가 바로 하는 걸 한번 보여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마육 됐지. 이렇게 하면 이 됐지. 그럼 마사 됐으니까 이제 이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 그럼 이제 비마의 이 값이 6 또는 -2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b가 a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B는 양수여야 돼. 그래서 6 이라고 확정 났어. 그래서 일단 B만 A 값은 6 이라고 확정 났으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구하는 것을 대답해 볼게. F 마이너스일 값은 이거야. 그러면 1 플러스 B 마이너스 A지. 그래서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거지. 자, 일단 이 부분을 해석하자. 3차방정식의 한 허근이 오메가래. 그럼 이제 인수분해서 3차방정식을 좀 풀어보면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인데 x는 마이너스 1은 실근이 돼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 돼. 근데 이제 켤레근에 의해서 다른 한 근은 이것의 켤레 복소수인 바 오메가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가 두 근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성질들을 조금 이제 정리해 놔야 되는데 일단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되겠지. 실근이니까 대입한 거야. 그리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되겠지. 역시 근이니까 대입해서 얻어낸 거야. 그리고 이제 근각의 상계도 좀 세이브 해놓자. 사용될지 안 사용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이 네 개는 세팅해 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자. 자, 지금 이런 것이 출현하는데 이게 지금 너무 차수가 높으니까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차수를 좀 다운시켜 줘야 돼. 오메가 3승의 2023을 3으로 나머지만 알면 되는데 좀 끝까지 제대로 할게. 그러면 어 이렇게 되겠지. 천천히 계산해 봐. 좀 연산이 안 쫓아오기 힘들면. 자, 이렇게 되고 정리를 해 보면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이니까 1 마이너스 1에 674승 곱하기 오메가가 된 거고 정리하면 음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고 한 번 더, 한 번 더. 1 마이너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2024승을 정리해 보자. 그러면 674 곱하기 오메가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정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뭐 이렇게 되는데 근각의 선을 좀 사용해 주자. 어 이것과 이것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근이야. 그럼 이제 두근의 합을 계산해 보면 2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두근의 합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면 마이너스 a가 돼. 이제 이걸 계산을 해 보면 지금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알아냈지. 그러니까 어 1은 마이너스 a가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로 확정 났고 이번에 곱을 해 보자. 그러면 1마 오메가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을 곱하는 거야. 전개하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 부분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제 여기 전체가 0이다 하면 좋겠다. 여기 전체가 0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돼, 계산을 하면. 됐죠. 1이 돼. 1이 되는데 이제 근각의 성계를 사용해 주면 b가 되겠지. 그래서 b가 1이라는 것도 알아냈어. a값 b값이 결정 났고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이제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지.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8개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범위를 구해주래. 이런 건 좀 기하학적 접근을 해주는 게 좋아. 어, 일단은 얘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자. 얘 그래프를 fx를 통해서 그리는 거지, 우리가 얘를. 그럼 이제 함수가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텐데 fx의 함수값이 0 이상인 부분에서는 다시 fx의 함수값이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절대값이 그대로 풀릴 테니까 정리해보면 fx가 될 테고, fx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 이 절대값이 반대로 풀릴 테니까 그냥 0이 돼버려. 그래서 fx를 통해서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좌변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fx를 먼저 그려서 이제 이 함수를 부르자.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우면 그냥 gx라고 치환을 해도 돼. gx라고 부를게.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을 푸는 행위는 gx가 을 만족하는 정수 x가 8개가 되는 양수 A의 범위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야. 그럼 gx 그래프를 그리자, 우리 fx를 통해서. 일단 fx를 먼저 그려줘야 되는데, 음,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려도 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절편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더 합리적이겠지? 자, 이렇게 되고, 이제 fx를 그려보면, 이렇게 일단 f가 그려져. 그래서 여기 대응하는 수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 대응하는 수가 2가 돼. 그럼 여기다가 이제 g를 얹어보면은, fx 함수값이 0 이상인 구간에서는 gx는 fx랑 똑같이 그려져.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그려지는 거지. 연두색이 g를 그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fx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냥 y는 0을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게 g다.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 상태에서 좀 크게 하자. 이 그래프 해석하는 게 중요하거든, 결국은. 이 상태에서 이제 직선을 그릴 거야. 그래서 이 직선을 그려서 이 직선의 gx가 이 직선보다, f는 지우자 이제. gx가 이 직선보다 아래 있는 구간 안에서 정수 x가 8개가 되고 싶어. 근데 이제 이 직선의 특징이 마이너스 3,0을 지나. 그게 특징이야. 자, 그래서 마이너스 3,0을 찍어보면 여기가 마3, 0이지. 그럼 여길 지나가고 a가 양수니까 기울기가 양수여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영역이 있는 x의 범위가 저 부등식의 해가 되겠지. g의 함수값이 f의 함수값보다 더, 다시 g의 함수값이 직선보다 더 작거나 같은 범위니까. 근데 이걸 이제 어 이렇게 영역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 정확하게는 라인을 따라가야 돼. 그게 좀 더 정확한 해석인데,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이, 색깔이 좀 헷갈리니까 딴 걸로 하자. 얘네들이 있는 얘 얘네들이 있는 이 점들이 있는 범위야. 뭘로 해도 헷갈리네. 다시. 얘네들이 있는 범위야. 얘네들이. 이 점들이 있는 범위.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색칠하고. 그래서 이 점들이 있는 범위 안에 정수 x가 8개가 있고 싶은 거야. 그럼 그 8개가 누구냐면 마3부터니까 그 x는 마3, 마2, 마1, 0, 1, 2, 3. 8개여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4까지. 이러면 8개지 지금. 그래서 얘까지 있고 5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있고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는 있고 5는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만나는 이 점의 X좌표가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봐봐. 4가 기본적으로 여기 있고 5는 기본적으로 바깥에 있다고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5 콤마 5 대입해서 함수값을 구하자. 24. 그리고 4를 여기다가 샘플링 해볼게. 여기가 4 콤마 14야. 그러니까 4 콤마 14보다는 좀 위에 그려지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즉 이 직선보단 기울기가 크거나 같고 이 직선보다 기울기가 작게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각각의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즉 이렇게 될 때 그래프를 기울기를 구해보면 지금 마상 콤마 0이잖아, 여기가. 그 밑에 기울기는 7분의 14 니까 2고 그리고 이때의 기울기는 8분의 24 니까 3 이야. 그래서 기울기 A가 기본적으로 2 에서 3 사이에 있고 등호를 따로 고민해 줘야 돼, 조건을 만족하는 순간은. 그래서 정수 x가 8 개인데 이제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긴 등호 들어가도 괜찮고 여긴 등호 들어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A 범위다. 이렇게 좀 기하학적 해석을 많이 하는 게 좋아. 자, 일단은 정리를 좀 해야 돼. 근데 너희가 이걸 보자마자 일단 제곱하면 깔끔한 수라는 것 정도의 경험은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I의 거듭제곱에 대한 성질도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 되고. 다시 이건 제곱하면 뭔가 깔끔해지는 수야. 정도는 이제 기본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자, 근데 이제 이 값을 제곱하면 마사가 되잖아. 그럼 이제 이 밑은 제곱해서 마사가 되는 수니까 2i나 마이너스 2i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이제 2i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i일 수도 있으니까 경우 나눠서 푸는 거야. 볼게. 첫 번째. 근데 일단 정리부터 좀 하자. 2i 마이너스 2i 경우부터 나누자. 이것이 2i일 때, 그리고 이것이 마이너스 2i가 되는 순간 이렇게 경우 나눠서 99 이하의 두 자연수 mn에 대해서 순서쌍을 다 찾아서 m 플러스 n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어. 근데 이제 목표가 최대값이니까 몇 개인지 구할 필요는 없어서 최대가 되는 그 상황만 잘 파악해 주면 돼. 자, 그럼 일단 i의 거듭적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정리해 보면 i거나 뭐 i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i거나 1이거나 이 넷 중 하나잖아. n에 따라서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이라면 i, 4로 나눈 나머지가 2라면 이거, 4로 나눈 나머지가 3이라면 i 3승과 같은 마이너스 i, 그리고 4의 배수라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분이 좀 깔끔해져야지 계산이 되겠지. 그러면 이제 m이 홀수라면 이게 두 개를 더해서 2i 이렇게 깔끔해질 수가 없는 구조야. 너희가 m이 1일 때라던가 3이라던가 이럴 때 해봐. 그러면 이제 m이 짝수여야 되는 건데 이제 m이 2일 때를 한번 해볼게. m이 2이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앞부분이. 그러면 얘가 이제 2분의 2i니까 그냥 i가 돼. 그래서 뭔가 이제 2i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지, 생기는 거지. 그럼 m이 4일 때 어떻게 되는지 보자. 좀 규칙 찾기로 풀자. 그러면 이제 i 제곱과 같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럼 이제 이러면은 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랑 더해 가지고 얘가 아까 말한 4 가지 중 하나인데 이 아이가 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러면 안 되는 상황인 거야. 이게 m이 4일 수는 없어 지금. 확인됐어. m이 6 이면 그러면은 루트 2 패턴 찾기 하고 있어. 그럼 이것은 i의 3 쓴 것 같으니까 마이너스 i가 되겠지.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어 마이너스 i에다가 i거나 마이너스 1 이거나 마이너스 i거나 아니면 1 이거나 이 넷 중에 하나를 더해서 2i가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지금 이럴 수도 없어. 첫 번째 경우 하에서는 애초에 경우를 안 나누고 진행했으면 이제 한 번에 계산할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경우를 나눴으니까 나눠서 진행을 할게. m이 8일 때를 해 보면 그러면 i의 4 승이 되는 거니까 그냥 1 이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한 구조가 돼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m이 봐봐 11 때도 해 보자. 그러면은 i의 5 승인 i가 돼 버리지. 그니까 이제 이 4 개가 반복될 거거든. 내가 지금 m을 2의 배수로 키워 나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인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에서는 m은 4로 나눈 나머지가 2 여야 돼. 근데 이제 단순히 그냥 4로 나눈 나머지가 2 하면 6 까지 포함되니까 8로 나눈 나머지가 2 여야 되겠다. 그래서 하면 되는 건 10, 18 이런 것도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n+n의 최대값을 목표하고 있으니까 아 100 근처에서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능하고 이게 가능한 상태에서 100 근처까지 찾아봐야 돼. 그러면 좀 이런 패턴으로 가서 8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 그러면 99 이하 숫자니까 99는 8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냐면 3 이야. 그러면 98 이겠지. 얘가 8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숫자니까 얘까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이 앞부분, 이 앞부분, 이 앞부분은 그냥 i가 되겠지. 그래서 i가 되고 더하기 i의 n승이 2i가 돼야 돼. 그러면 i의 n승이 i가 되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건 이제 n이 4로 나눈 나머지가 1 이라는 소리지. 그래서 n은 4로 나눈 나머지가 1 이다. 근데 역시 n+n의 최대값을 찾고 있으는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n 중에 제일 큰 수는 99가 되겠지.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이러면 3 이지. 97이 되겠다. 그럼 4로 나눈 나머지가 1 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 경우 하에서는 n+n이 제일 크면 n+n의 최대값은 98 더하기 97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98 플러스 97이니까 195가 첫 번째 경우의 답. 그럼 이제 두 번째 경우도 동일한 방법으로 해서 확인해 보면 될 텐데 사실은 지금 내가 여기까지 안 틀렸다면 그러면 보기에 이제 95가 195가 최대니까 더 큰 수는 실현하더라도 195 였다는 소리니까 사실 이제 문제는 끝나 버리기는 했어. 근데 이제 꼼꼼하게 하려면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할게. 얘가 마이너스 2i가 되는 경우이지. 그럼 역시 또 이제 m으로 패턴을 찾아. 음. 그럼 이제 위에서 한 거랑 동일한 구조일 거니까 되는 거를 찾아보자 우리. 되는 건 이제 이런 경우겠지. 그래서 m이 6일 때 앞부분이 마이너스 i고
m이 이제 그다음 패턴으로는 이게 반복될 거잖아. 그래서 봐봐. i 나오고 마일 나오고 마이 나오고 1 나오고 이런 식일 거야. 그래서 되는 m을 말하면 이때 되고 그리고 이때 돼. 이때라는 건 m이 14일 때지. 그래서 이렇게 8개씩 퍼지는 거야 m이. 그럼 8로 나눈 나머지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m이 8로 나눈 나머지가 6이면 돼. 이때도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22가 되는 거니까 이때도 마이너스 i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때 m은 8로 나눈 나머지가 6인 경우야. 그럼 이제 98 같은 경우 8로 한번 나눠 보자. 그럼 8, 1 8로 나눈 나머지 2니까 안 되지. 그럼 이제 96은 8의 배수지. 그러면 94겠다. 그래서 94일 때 앞부분이 마이너스 i가 되고 뒷부분은 i의 n승인데 이것이 마이너스 2i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어. 그러면 이제 i의 n승이 어 마이너스 i가 되는 순간을 찾고 싶은 거니까 n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순간 i 3승 같은 애. 그래서 n은 4로 나눈 나머지가 4여야 돼. 3이어야 돼. 4로 나눈 나머지가. 그러면 이제 그걸 만족하는 n 중에 가장 큰 걸 말해 보면 이제 99 이하니까 99가 되겠지. 99를 4로 나눠 보면 나머지가 3 이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n. 두 번째 경우에 가장 큰 m은 이거. 그러면 m+n은 99 더하기 94야. 그러니까 193이 돼.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가장 큰 값 195, 두 번째는 193이니까 195가 정답 되는 거야.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10인 삼각형 모양의 땅에 직사각형 모양의 밭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밭의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밭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야. 일단 좀 시각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좋으니까 그려. 샘플을 그려. 이렇게 샘플을 그려놔. 그래서 이것의 넓이가 제일 클 때를 찾고 싶은 거야. 그리고 보조선을 좀 그어줘야 되는데 일단 밑변의 길이가 12라고 알려져 있고 높이가 10이라고 알려져 있어. 여기서 이제 자꾸 닮음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과 높이의 비가 12 대 6, 즉 6 대 5야. 밑변과 높이의 비가. 그럼 얘랑 닮음인 삼각형은 즉 이 뚜껑이라고 부를게. 얘도 이제 전체랑 닮음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2 대 10, 즉 6 대 5인 거야. 이 길이랑 이 길이 비는 6 대 5야. 여길 잡아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6x라고 잡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5x가 되는 거고 이제 넓이를 문자로 표현할 수 있게 돼. 그럼 이 직사각형의 이 밭의 넓이를 x로 표현해 보면 가로의 길이는 6x고 세로의 길이는 여기랑 같으니까 10 5x가 되는 거야. 그래서 넓이를 문자로 표현했고 이제 최대값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해 봐. 그러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이 절편을 이용해서 그냥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그려서 이 실제로는 점이 이렇게만 존재하긴 하겠지. 넓이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포물선의 축을 따져보면 포물선의 축은 1이 되는 거니까 이 점이 1,1 대입해 보면 30이야. 그래서 지금
x가 1일 때 넓이가 30 으로 최대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x는 1일 때 넓이가 30 으로 최대값을 가진다. 그러면 최대값을 a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a는 30 이고 내 밭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그럼 밭의 둘레는 9 배의 가로 더하기 세로잖아. 근데 가로가 6x야.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10-5x야. 이게 세로의 길이. 그럼 이제 이게 지금 b인데 계산해 주면 x에다 1을 대입하자. 그럼 2, 6 플러스 5는 22가 돼. 그래서 b 값도 결정났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건 a 플러스 b 값이니까 52가 되겠다.